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를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폼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클래스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눌러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틀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상세한 이런 필드를 다 정의해서 입력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로 넓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걸 이름을 구성원 이렇게 짓겠습니다. 일종의 학교 회원이에요. 그쵸? 구성원 번호. 학생한테는 학번일 거고 이 클래스를 쓰는 사람들이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학생, 교수, 조교,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구성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원 번호가 있고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쵸? 이름 그리고 뭐 이메일,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요 구성원에서 사실 요 구성원의 비밀번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암호화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클래스 시스템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찾기를 해보면 합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해보면은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무엇입니다 하고 메일이 날라오죠. 여기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평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 되면 누군가 여러분인 것처럼 로그인 할 수 있고 또 요거 시스템 관리자 이 클래스 시스템 관리자들은 구성원의 비밀번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리자나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학생이나 교수를 로그인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항상 비밀번호 변경, 뭐 비밀번호 재설정, 임시 비밀번호 발급 그런 것만 있지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는 없잖아요. 오로지 이 클래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암호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클래스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클래스는 지금 회원 정보가 지금 되게 보안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성원과 과목이죠. 이 과목과 구성원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목 그냥 코드로 하겠습니다. 과목 코드 JS 뭐 007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목명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상세 필드는 나중에 화면을 보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구성원 우리 이 클래스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구성원과 과목 간의 결국 상호작용이에요. 먼저 과목은요 보면 우리가 같은 과목도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우리 한 학년에 3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올해도 개설하고 내년에도 개설하고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에 이거를 개설한 이거는 과목이 그냥 과목 그 자체고 이 과목을 개설한 거를 강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이렇게 해서 여기 강좌 번호가 있을 거고 이게 어떤 과목을 개설한 강좌냐 그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련이 맺어지겠죠. 과목 코드로. 그리고 이 강좌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1반, 뭐 데이터베이스 2반 이런 식으로 강좌명이 있잖아요. 강좌명이 있고 여기에는
연도랑 학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몇 년도 뭐 1학기다, 2학기다, 뭐 여름 학기다, 겨울 학기다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가 구성원 간의 이제 관계는 구성원과 과목과 직접 맺어지는 게 아니고 구성원과 강좌 사이에 맺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성원과 강좌 사이에 맺어지는 게 뭘까요? 구성원 강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강 과목이 되겠고, 그쵸?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되겠고, 그리고 또 조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원에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구분이 있겠죠. 구분, 이게 학생, 뭐 교수, 조교, 직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을 겁니다. 예, 구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 구성원 강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구성원이 어떤 강좌를 듣고 있냐,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강의부터 해볼게요. 강의에 이렇게 보면은 주차가 있고 주차별로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좌에는 주차가 있죠. 주차, 그럼 주차 번호가 있고 뭐 주차명이 있을 겁니다. 뭐 1주차, 2주차 그런 주차명이 있고, 기간이 있죠. 이건 시작일, 종료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가 특정 강좌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맞겠죠. 이거를 위로 제가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 강좌당 주차가 여러 개잖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런 식으로 강좌당 주차가 여러 개고, 각 주차는 특정 강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주차마다 여러 강의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학점짜리니까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번호가 있을 거고, 이게 어떤 몇 주차에 속한 강의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주차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런 1교시, 2교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강의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강의랑 구성원과의 관계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석이죠. 이 구성원이 이 강의를 들었냐 안 들었냐. 출석은 한 구성원이 강의에 여러 강의를 듣고 또 한 강의에 여러 구성원이 있으니까 출석 관계는 M 대 N 관계예요. 그쵸? 그래서 구성원, 강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출석입니다. 출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번호, 강의 번호 이렇게 돼 있고, 출석 여부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출석이냐, 결석이냐, 지각이냐, 조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출석이 강의랑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다. 이 출석에는 사실 학생만 출석이 있는 게 아니고 교수도 출석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 강의를 이제 했냐 안 했냐, 그런 관련된 정보가 여기 들어가죠. 강의에 그리고 이제 뭐 강의 파일 이런 게 있겠죠. 네, 강의 파일 있습니다. 뭐 유튜브 URL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강의 URL 이렇게 있고, 다음 출석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죠? 과제를 해볼까요? 과제는 어디에 속해 있죠? 강좌, 그쵸? 특정 주차나 거기에 소속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낼 때는 그냥 광자에다 내는 건데, 화면에서는 지금 그 시작일과 종료일이 맞으면 해당 주차 밑에 표시되게 돼 있는데, 실제 과제 자체는 강좌 밑에 들어간 겁니다. 주차에 속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번호가 있고, 이 과제가 어떤 강좌에 속해 있냐, 그럴 때 이렇게, 그래서 강좌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의 뭐 제목, 내용, 뭐 시작일, 종료일, 이런 식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과제와의 관계가 뭘까요? 과제 제출이죠. 그쵸? 그러면은 구성원이 과제 제출 여부. 그러면 이 구성원과 과제도 지금 한 구성원이 여러 과제하고 또 한 과제도 여러 구성원이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M 대 N 관계예요. 그 M 대 N 매핑 관계가 결국은 이 과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 과제 관계, 이게 결국 과제 제출입니다. 그쵸? 과제 제출. 그래서 어떤 구성원이 어떤 학생이 어떤 과제를 했냐, 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뭐 우리가 과제를 낼 때 설명 입력하고, 또 나중에 점수가 매겨지고, 또 뭐 제출 일시가 있고 이럴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할 때 파일을 올리게 돼 있죠. 그런데 파일이 과제 하나만 첨부하는 게 아니고 과제 하나당 파일 여러 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렇게 해놓고, 이 파일이 어떤 과제에 속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과제 번호에서 이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이 있고, 파일 경로가 있겠죠. 뭐 URL 같은 걸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할 때 과자 제출한 거 하나당 첨부 파일 여러 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지사항, 뭐 질의응답, 그런 거는 게시판이겠죠. 게시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시글이고, 게시글에는 게시글 번호가 있고, 이 게시글은 어느 과제에 속해 있냐, 그쵸? 그런 어느 과제가 아니고 어느 강좌에 속한 거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이 게시글이 누가 올린 거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성원 번호가요. 그 다음에 게시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게시판. 그러니까 이게 공지사항이냐, 뭐 질의응답이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있고, 뭐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작성 일시, 이런 게 항상 어떤 이렇게 무언가가 등록되면 누가 등록한 거냐, 그리고 언제 등록한 거냐는 거의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등록했냐는 요 구성원 번호가 될 거고, 언제 등록했냐, 그게 작성 일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런 틀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한번 자세한 필드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목에 보면 과목 정보를 이렇게 볼게요. 사실 이게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보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과목명, 과목명 영문이란 게 있네요. 그리고 학수번호, 이게 과목 코드입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수 구분, 과목에 그러면은 과목명 영문이 있어요.
과목명, 명문 과목명, 그쵸? 이런 게 있고, 이수 구분이 있죠. 이게 뭐 전공이냐, 선택이냐, 교양이냐, 그런가? 예. 전공이냐, 교양이냐, 이런 이수 구분이 있을 거고요. 학점, 수강생 수, 성적 공개 여부. 학점, 수강생 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실 요 강좌에 들어갑니다. 강좌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때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개설을 하겠죠. 그러니까 강좌가 한 학기에 여러 개가 열려도 과목명, 뭐 영문 과목명, 이수 구분 그거는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목에는 이 수강생 수가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수강생 수. 이거는 여기 있는 구성원 강좌의 요 구성원 수를 카운트하면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여기 수강생 수를 저장을 해 놓고 여기 출력을 하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어느 순간 과목명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과목명을 같은 과목 코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데이터베이스 기본이라든지 그냥 DB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바꿀 경우에 옛날에 개설했던 강좌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과목에 대한 마스터 정보랑 개설했을 때 정보랑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보여줄 때 이 테이블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하는 것을 되게 배울 거거든요. 그럼 조인을 하고 나면 이 화면을 그냥 쉽게 보여줄 수 있다. 테이블 한 화면이 나오는데 테이블 여러 개가 조인해서 나오는 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목 운영자들이 있는데 이 과목 운영자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교수나 조교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운영자들 여기 들어가겠죠. 다음 주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까요? 주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학습 목차에서 강의 목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정 주차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누르는 게 없네요. 일단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등록하는 화면이 없는데 제가 등록하는 화면을 한번 보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명이고요. 여기 학습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래서 여기 시작일, 종료일 하고 주차명이 여기 있는 거고, 보니까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요약,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뭐 참고 자료, 그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등록한 다음에 차시가 들어가거든요. 차시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학습 차시 여기가 사실 요 강의에 이 차시가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의명 그게 요거죠. 여기 강의명이고 강의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학습 시간도 있고 학습창 크기도 있고 많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학습 시간, 학습창 크기 가로가 있고, 그쵸? 그리고 세로가 있고, 학습창 크기 세로가 있고, 그리고 선택 파일명이 지금 모바일용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제가 URL을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같은 URL을 등록하기 때문에 하나만 그냥 요 강의 파일 요게 URL이거든요. 요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강의 파일, 이게 URL 이렇게 가고, 그 다음 과제를 볼까요? 과제를 보면은 여기 제목하고 내용 말고도 성적 반영, 성적 공개, 성적 공개 일자, 사용 여부, 연장 제출, 뭐가 되게 많네요. 성적 반영, 성적 공개 일자, 이거를 과제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반영 여부, 그쵸? 성적 공개 여부, 성적 공개 일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 연장 제출 여부, 그래서 사용 여부, 연장 제출 여부. 제가 이렇게 여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true와 false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렇게 여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출자 수, 이거는 여기 제출 여부에서 실시간으로 카운트해도 되고, 여기다 사실 이렇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또 저장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자 수, 제출, 미제출, 연장 제출, 수강 인원, 제출, 미제출, 제출 수, 미제출 수, 연장 제출 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은 여기 강좌에 수강생 수는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이 테이블 두 개를 합치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 공지사항이나 질의응답 같은 게시판 볼까요? 게시판 보면은 여기 조회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작성일하고 작성자 말고 제목 내용, 그 조회수 있고, 질의응답 보면은 질의응답 글쓰기, 여기 제목 내용, 여기 공지글 지정 여부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게시글에 조회수, 공지글 지정 여부, 이런 식으로. 그쵸? 여부는 공지글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선이 또 꼬였잖아요. 예쁘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테이블을 배열을 해봤습니다. 선이 안 꼬이게 잘 배치가 됐죠. 이렇게 항상 선 안 꼬이게 배치하려면은 두 주체를 항상 양 사이드에 놔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왼쪽에 구성원, 또 제일 오른쪽에 과목에서 개설한 강좌 이렇게 놓고, 이 구성원과 강좌 사이에 어떤 관계들은 이 센터에다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과목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구성원하고 강좌를 MDN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수강 과목 수강 신청 현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구성원 강좌 이렇게 되고, 또 구성원이 강좌에 게시글을 올리고, 또 강좌에 주차가 있고, 주차랑 MDN으로 또 그 밑에 강의가 있고, 여기 또 주차 1대 강의 1대 N이죠. 강좌 1대 주차 N, 주차 1대 강의 N, 이런 식으로 맺고, 또 구성원과 강의 간의 관계가 출석이 되는 거고, 또 강좌 밑에 과제가 여러 개 달리고, 구성원과 과제의 관계가 과제 제출이고,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우리가 여기는 이 클래스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가려면 뭐 평가, 개인 자료, 강의실 설정 및 전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정의를 하면 이것보다 테이블이 2배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속성들도 자세히 보면은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면 대충 보고 적당히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항목을 다 찾아서 넣는 것보다 전체 이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화면 내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렇게 필드 하나하나를 다 놓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일이 하나씩 보고 다 넣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 클래스를 ERD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이 만들어진다,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ERD를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제일 쉬운 뭐 견적서, 이력서 그런 거에서부터 교보문고, 네이버 영화, 이클래스 이런 걸 봤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려놓은 걸 또 보고 하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과제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10월 26일 화요일 12시부터 50분간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루트로 접속해서 스키마 관리, 사용자 관리하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로 접속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간단한 SQL, 이거는 데이터 데퍼니션하고 매니플레이션이 있죠. 데퍼니션은 테이블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 매니플레이션은 그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넣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 이 부분 할 거고요. 그리고 ERD 그리기, 이거는 MySQL 워크벤치로 그려서 PDF로 출력해서 과제에 첨부하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과제는 뭐 객관식이나 네모박스 그런 건 없고요. 전부 다 그냥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과제 제출하는 설명에다 그냥 기술을 하시면 되고, 3번은 MySQL 워크벤치로 그려서 PDF로 출력해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